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요법입니다. 출판사는 루미너스, 저자는 요시다 도시 히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손꼽는 최고의 명의로 자주 소개되는 일본의 저명한 비만, 당뇨병 전문의이다.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식전의 양배추 먹기를 중심으로 혈당 관리에 유용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정신 스트레칭 등 책과 강연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인에게 만연해 있는 것이 혈당 상승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생활하면 반드시 당뇨에 걸립니다. 나는 30년 이상 많은 비만과 당뇨병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참고로 비만 환자의 60%는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안저출혈을 일으켜 실명을 하거나 신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공투석이 필요해지고 다리에 신경장애가 일어나서 절단해야만 하는 등 자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당뇨병에 걸리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치매 위험도 3.5배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생활하면 건강 수명이 짧아져 이후에 오랫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비만 당뇨병 전문 의로서 환자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 바꿔 말하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 점을 명심합시다. 당뇨병은 지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식생활을 개선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환자들을 만나면서 통감하는 것은 당뇨병은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나 역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것은 식전 양배추 먹기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양배추 6분의 1을 먹기만 하면 포만감도 없고 혈당 급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성분 면에서도 나무랄 데 없는 식재료로서 꾸준히 먹으면 예쁘게 살을 빼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식사 지도를 따른 환자들은 체중이 줄면서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과 체력이 좋아지면서 앓고 있던 만성질환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나의 강의를 듣고 동료 의사들도 실천했는데 모두 고혈압은 물론 고혈당과 비만 등 각종 질환을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면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이나 어깨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다리를 올리거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혈당을 올리지 않으려면 10분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손만 움직여서 에어 수영을 하세요라고 권합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당뇨병의 진행을 막으려면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시작으로 한 식사와 운동으로 내 몸을 조절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 수명을 늘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도당은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 축적됩니다. 수면 등으로 장시간 식사를 하지 못할 때는 필요에 따라 간이나 근육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의 당 농도가 낮아져서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쉽게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야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면 해결될까요?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단 음식을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단 음식을 줄인다고 누구나 혈당이 조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슐린과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은 혈액 속의 포도당 밸런스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각각의 순서를 기다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혈액 속의 당도가 높아져서 고혈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어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고혈당 상태가 계속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만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게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살이 쪄서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인슐린 수용체 수가 줄어들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지방세포에는 TNF-알파나 니지스틴 등의 물질이 분비되어 인슐린의 작용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만한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또한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수면장애, 계절성 우울증, 그리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생체 시기가 흐트러지는 원인 중 하나는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또 식사 때가 불규칙해도 생체 시계에 혼란이 생깁니다. 만성 수면 부족이 되면 공복 시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인슐린 기초 분비 능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이 낮은 것은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일 때입니다. 7시간 미만이거나 10시간을 초과하면 위험이 상승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뇌와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순조롭게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분비됩니다. 그런데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해지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지방이 잘 소비되지 않고 그 결과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까지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당뇨병은 아닌데 이상하게 식후 단시간만 혈당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후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혈당의 상승을 식후 고혈당 또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상태를 숨은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곤란하게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각 증상은 없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숨은 당뇨병 환자는 식후에만 혈당이 가파른 산처럼 급상승합니다. 이때 혈당 수치가 140 이상이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사람은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몸속의 혈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에 의해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물질인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가 혈관 내에 세포를 손상시키면 이를 수복하려고 면역세포가 모여듭니다. 면역세포는 혈관벽 안쪽으로 들어가 벽을 두껍게 만들며 혈관을 좁혀가는데 이것이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혈관 여기저기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암,
치매 등도 유발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타액의 분비량이 저하되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고 오염되기도 쉽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염증도 잘 생기고 이로 인해 치주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치주질환부터 골치 아픈 감염증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데 반해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치주질환과 당뇨병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치주질환이 생기면 당뇨병 증상이 악화되며 치주질환을 치료하면 당뇨병도 개선된다는 것이 최근 많은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치주질환균은 부은 잇몸에서 혈관 속에 침입해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혈관 속으로 들어간 세균은 되게 사멸하지만 균체 밖으로 독소가 분해되지 않는 내독소를 가진 치주질환의 균은 그 사이가 남아 혈당에 악영향을 줍니다. 혈액 속의 내독소는 지방 조직이나 간에서 TNF-알파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TNF-알파는 혈액 속 당분의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일 식후에는 칫솔과 치실 등으로 꼼꼼히 양치를 하고 치과 정기 검진으로 치주 질환을 예방한다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생 양배추 먹기,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기, 밥은 가볍게 한 공기, 간식은 주먹 크기의 과일을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않기입니다. 단지 이것뿐인 간단한 방법입니다. 처음 10분 동안 생 채소를 먹는 것으로 포만 중추가 자극받기 때문에 공복감은 사라집니다. 귀찮은 열량 계산도 필요 없어서 많은 환자가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혈당 조절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해왔는데 그 중에 1만 명의 비만 환자를 치료하면서 체중을 줄이면 동시에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체중의 3%만 감량해도 혈당치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당신의 체중이 100kg라면 3kg, 80kg라면 2.4kg를 줄이기만 해도 됩니다. 2에서 3kg 정도 감량을 하면 비대화된 지방세포가 작아지고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나쁜 호르몬의 양이 줄거나 분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본래의 효과가 발휘되는 상태로 혈당 수치가 오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내릴 수 있으며 당화 혈색소, 그 수치도 놀랄 만큼 개선됩니다. 나아가 체중의 15%를 줄일 수 있다면 초기 당뇨병의 경우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BMI 25 이상인 비만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체중을 3% 줄이는 것만으로 혈당치를 낮춰서 당뇨병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를 도입하면서 비만과 당뇨 치료의 성공률은 급증했습니다. 내가 담당한 환자의 90% 이상이 체중을 감량했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뭐래도 살이 빠지지 않던 60대 비만 여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고 한 달 만에 3kg이 빠졌고 식후의 혈당 수치가 400을 초과하던 30대 남성은 식전 양배추 먹기 실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 범위 내로 진입했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것이 귀찮다면 5cm를 기준으로 손으로 찢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 씹을 때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크기이며 삼키기 전까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빨리 먹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분이나 고령자의 경우 큼직하게 썰면 먹기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 썰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10분 동안 잘 씹어 먹는다. 양배추는 날 것 그대로 간을 하지 않고 10분에 걸쳐 천천히 잘 씹어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빨리 먹지 않고 천천히 맛을 봅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 실천 요령은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생양배추는 양상추나 시금치 등의 이파리 채소 중에서도 씹을 때 식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양배추 6분의 1개를 먹는 데는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결과 포만 중추를 자극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는 먹는 반찬이나 밥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를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주름 없이 살을 뺄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요리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먹다 보면 실증이 나서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적은 양의 소스를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레몬즙이나 폰즈 소스, 들깨맛, 매실맛 소스 등을 취향에 따라 선택해 뿌리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소스의 열량과 염분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20대에 나타나는 고혈당은 무의식 중에 먹는 캔커피나 청량음료 때문인 경우가 많고 30대나 40대에는 과식이나 술, 60대 이상은 떡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췌장이 튼튼해도 이러한 식습관을 지속하면 틀림없이 혈당 수치가 높아져 비만과 당뇨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당을 올리지 않고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습관적으로 먹는 청량음료와 정제 탄수화물 식품을 삼가해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려면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잘 알고 그러한 식품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식생활을 한다 해도 혈당에 나쁜 음식을 덜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주식인 밥, 빵, 면류, 떡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설탕은 당질 덩어리입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한 감자나 고구마 등은 채소이지만 당질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수수나 호박도 당질이 많은 식품입니다. 과일도 당질이 많은 식품이므로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주스나 즙의 형태보다는 식이섬유소가 그대로 있는 생과일로 먹는 게 좋고 말린 과일은 당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시판용 과일 주스는 설탕 음료에 가까우니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달콤한 케이크나 만주 등에는 설탕이나 밀가루가 다량 사용되므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병처럼 달콤하지 않은 군것질거리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병이나 과자는 원재료가 대부분 쌀이나 밀가루, 감자, 옥수수 등입니다. 달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먹었다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갑자기 밥을 먹으면 소량이라고 해도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따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습관을 들였으면 하는 것이 먹는 순서입니다. 식전에 생 양배추를 먹었다면 샐러드나 조림 등의 채소, 그리고 단백질, 그 다음에 밥, 그 다음 국, 이런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 반드시 혈당이 상승하지만 이 순서대로 먹는다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에 가장 먼저 생 양배추나 채소를 먹으면 포인트 3에서도 이야기했듯 식이섬유가 위에 달라붙습니다. 식이섬유에는 당분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서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당분이
식이섬유에 흡착되어 변으로 배설됩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음식으로 식사를 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또 생양배추는 씹는 맛이 있어서 제대로 씹지 않으면 삼킬 수가 없습니다. 10분 동안 잘 씹어 먹으면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와 운동이 정착된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를 당연시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뿐 아니라 인슐린 수치를 낮추거나 그 작용을 방해하여 고혈당을 초래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를 자신의 현실에 맞춰 유연하고 균형 있게 사고하도록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온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이제까지와는 분명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진 않겠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스트레스에 강해진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유머를 잃지 말고 삶의 굴곡을 잘 넘어서 인생을 최대한 즐깁시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양배추는 혈당을 낮추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서 무리 없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다양한 건강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슈퍼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소란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분자를 말합니다. 체내에 흡수된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도 화학 반응의 하나입니다. 효소에 주목하면 양배추는 단순히 포만감을 얻기 위해서 먹는 식품만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다른 채소에 비해서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살이 찌지 않게 됩니다. 효소가 함유된 식품을 가열하면 효소의 활성이 사라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작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찌라거나 삶은 양배추가 아니라 생 양배추를 권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큰 양배추잎을 생으로 몇 장 먹기만 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양배추에서 발견한 영양소로 별명은 캐비진입니다. 위 점막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거나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로 혈당이 100에서 200 정도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긴 당뇨병 환자라면 양배추를 꼭 먹어야 합니다. 아울러 간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므로 간 기능 향상과 지방간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한 식품 목록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한 식품입니다. 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겨자과인 브로콜리나 순무, 고추냉이 등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식품을 과열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암물질 활성화를 방지하는 효소인
페록시디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고령자의 건망증 방지나 노화로 인한 다리와 허리의 약화,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꼭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추천하는 채소는 양배추뿐만이 아닙니다. 양파, 브로콜리, 오이 등에도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파만큼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채소가 또 있을까요? 쓸모도 많은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유용한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양파는 생채나 샐러드처럼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의 양파의 매운맛을 없애고자 찬물에 오래 담가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금물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유효 성분인 사이클로알린과 이소알린이 물에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경우 샐러드에 넣거나 채를 썰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식초에 담근 양파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유채, 방울 양배추 등의 겨자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설포라반이라는 영양 성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인체에 들어온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며 항산화력을 높여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자과 채소 중에서도 설포라판을 특히 많이 함유한 식품이 브로콜리로서 브로콜리의 새순에는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에는 고혈당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어서 2형 당뇨병의 치료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오이는 조직의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먹으면 시원하고 열량도 아주 작은 채소입니다. 한마디로 체중 조절에 안성맞춤인 식품입니다. 또한 오이처럼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채소는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높은 포만감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오이에만 들어있는 지방분해 효소인 포스포리파제가 발견되어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효소 덕분에 오이를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사할 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과 혈당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런 걸까요?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다고 느끼지 못해서 계속 먹는 것입니다. 과식하면 췌장은 급 상승한 혈당을 낮추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니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혈당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포만 중 추가 혈당 상승을 감지하는 데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약 1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혈당 상승을 포만 중추가 감지하지 못하면 배가 부르다라고 느낄 수 없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은 혈당이 상승했다는 정보가 포만 중추에 전달되는 10분 사이에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므로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증가한 체지방은 다시 인슐린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빨리 먹는 습관은 체지방 증가와 인슐린 기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혈당 상승을 가속화합니다. 앞에서 나눈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체중을 2에서 3kg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과식은 고사하고 지금의 식사에서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는 포만 중추 시스템을 근거로 하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식사량을 다 먹기 전에, 즉 이제까지 섭취한 에너지량보다 적은 단계에서 포만 중추를 자극하면 됩니다. 식전 양배추 먹기는 익히지 않은 딱딱한 양배추를 천천히 씹는 물리적 자극을 통해 치아 아래에 있는 지각신경이 뇌의 포만 중추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약 10분 사이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고 그리고 발췌에 요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행동 요령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는 습관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